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2의 프로젝트 2번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1번입니다. 자, 유타 스키 요금 워크시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스키 리조트 리포트 거는 여기 요거 필드가 위에 표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성인 연간권 달러 필드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차트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권 달러는 요 필드가 되겠네요. 요거는 보조축으로 꺾어선형 차트를 만들어라. 차트가 지금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트를 두 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버전에서도 아주 잘 나왔던 문제 같아요. 자, 차트를 만들려면은 먼저 그 셀의 필드와 데이터 내용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인 연간권과 아동도 같이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들어갈 필드의 데이터들이 다 선택이 됐고요. 삽입 탭에 가서 차트 그룹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추천 차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트로 들어가서 두 개를 동시에 만드는 차트는 혼합으로 갑니다. 혼합.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한 필드의 값들이 이렇게 차트로 표시됩니다. 성인 연간권 묶은 세로막대형 되어 있고요. 아동 연간권은 달러. 차트 종류가 다른 걸로 나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만 보조축을 아동 연간권은 보조축으로 사용하겠다. 오른쪽에 이렇게 축값이 나옵니다. 왼쪽에는 성인 연간권에 대한 축의 값이고요. 오른쪽의 값은 아동 연간권에 대한 값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면 차트 삽입이 되고 위치는 표 아래쪽에다가 차트 테이블 아래쪽에 배치. 어디냐? 왼쪽 상단이 차트 왼쪽 상단이 A18셀에 그러면 십자형 화살표 상대 끌어다가 A18에 이렇게 딱 갖다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작업 2번입니다. 스노보드 강습 신청 워크시트 셀 C3에서 C12. 자, 스노보드 C3에서 C12. 지금 요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먼저 한번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자, 일단 범위 지정을 합니다. 범위 지정을 하고요. 3보다 작거나 10보다 큰 값 또는 큰 값을 또는 소수를 입력할 경우 경고 스타일로 표시한다. 설명 메시지는 제목과 메시지, 오류 메시지는 제목과 오류 메시지 각각 요 밑줄 친 부분 아마 시험에는 나오게 되면은 아마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은 복사 이렇게 기능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타이핑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우리는 직접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 가지고요. 자, 기존에 자꾸 안 지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설정에서 일단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을 정수로 합니다. 정수로. 그리고 최소값은 3.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으로 넣어줍니다. 이 사이에 정수값만 입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로 가서 제목을 3에서 10 사이의 값을 입력. 시험 때는 직접 타이핑 할 필요 없이 아마 마우스로 글자 위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복사 기능이 되기 때문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오류 메시지는 일단 경고 바꿔주고 제목도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유효하지
하는 수업 정원.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수업 인원은 최소 3명, 최대 10명. 이렇게 오타 없이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요. 아마 3에서 10 사이에 다른 값을 입력하면 아마 경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작업 3번입니다. 유타 스키 요금 워크시트에 여기에 리프트 수가 12개 이상, 스키 가능 면적이 2000에이크 이상 운영하는 스키 리조트의 성인 연간권 달러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을 입력해라.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리프트 수가 12개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가 있고요. 조건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 면적 2000에이크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2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2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계산은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즉 성인 연간권 달러에 있는 평균값을 이 두 조건에 만족하는 걸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평균을 구한대요. 평균은 average가 되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으면 항상 뒤에 if가 붙습니다. 근데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뒤에 복수 개념으로 s를 붙여요. 조건이 만약에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이 s를 안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함수 시험에 아주 종종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average ifs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average ifs 더블 클릭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fx 눌러서 입력창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 직접 입력창 없이 인수를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디냐? 평균은 성인 연간권 달러에 대한 평균이니까 성인 연간권 달러 범위를 다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 첫 번째 조건 아까 리프트 수잖아요. 리프트 수 범위 지정. 아마 지금 한글로 보이지만은 아마 시험 때는 영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이게 아마 average range 이게 criticality range 1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건 1인가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나요? 12개 이상이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12개. 앞뒤에 쌍따옴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밑에 내려 선택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범위는 스키 가능 면적입니다. 가능 면적 범위 지정. 조건은 뭐냐? 조건은 2000에이크 이상 2000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범위들은 열 번호는 열 문자는 다르지만 번호는 똑같아야 돼요. 번호가 하나라도 다르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범위에 대한 거는 항상 시작 숫자와 끝나는 숫자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 눌러주면 결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험에 아주 종종 잘 나오는 함수니까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업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은 스키 강습 신청 워크시트 여기에 셀 C3에서 C12에 동록이라는 이름의 범위 편집 허용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그걸 편집하려고 그러면 암호가 모르면 편집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검토 탭에 보면 보호 그룹의 범위 편집 허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을 해서 새로 만들기. 자,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은 동록입니다. 동록을 넣어 주시고요. 다음 범위는 내가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재차 지정할 필요 없고요. 암호는 1, 2, 3, 4.
자, 확인 누르면 아무나 한 번 더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적용된 거 확인을 보면은 적용 눌러도 되고요.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4번도 2016 버전에 잘 나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의 옵션을 수정하여 블루제이와 칩먼크 클래스 크기만 브라우저에 편집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브라우저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편집, 엑셀 어떤 자료를 편집했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클래스, 즉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 2016 버전에 안 나왔고요. 365에만 나오게 되면은 365만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정보라는데 파일 탭에서 정보로 옵니다. 그래 아래 내려보면은 요 브라우저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요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존에 이제 지금 여기에 이걸 좀 지울게요. 요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변수들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이렇게 추가된 거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 브라우저에서 즉 웹 브라우저에서 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나오면은 이 편집이 나머지는 편집이 안 되는 거요. 두 개만 편집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왼쪽 원화살표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은 뭐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작업에 대한 정확한 위치 메뉴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다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 2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프로젝트 3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